자,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감독님, 그 양해일 디자이너와 그 딸이 양이네스인가요? 프랑스 예. 국적. 예. 이런 건데 이게요, 사실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보니까 2022년 3월 30일 조선일보가 그때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숙이 그 누비장인 김혜자 선생이라고 누비장인 있잖아요. 예. 이 중요 무형 문화재 107호 중요 무형 문화재 107호 감독님 그 김혜자 누비장인 사진 있으면 좀 부탁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2022년에 조선일보 취재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숙이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에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한 벌을 사갔다. 또 그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한 벌을 맞춰갔다. 총 대금이 700만 원어치였는데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했다. 그 결제를 한 사람은 유송화 제2부속실이 이제 영부인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제2부속실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춘추관장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그 누비 장인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오죠? 감독님 그 밑에. 예. 예. 이 김혜자 누비 장인이 조선일보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2017년 혹은 2018년에 또 김정숙이 휴가라면서 경주 공방에 들려갖고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 갔는데 같은 방식으로 유송화가 5만 원권 현찰로 결제를 했다. 근데 김정숙이 옷 사러 올 때마다 유송화하고 의상 담당자 3명이 함께 왔다. 그러니까 의상 담당자 중에는 그 누구예요? 양해일 디자이너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이네스도 당연히 왔겠죠. 예, 당연히 왔겠죠. 그리고 이게 근데 그때 탁현민이가요. 예? 그때 무슨 그 김어준 라디오에 나와서 김어준이 그 TBS 뉴스공장 진행할 때 김정숙 여사의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사비로 그것도 카드로 구매했다 그랬어요. 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 김혜자 누비 장인의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또 하나 수제구두 이게 성동구 성수동에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전태수 사장도 이 조선일보 취재에 응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2017년 5월 당선 직후에 이 김정숙이 버선코 구두 9켤레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직접 안 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한 출장이 가능하냐? 이게 발 사이즈 좀 재로 출장 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길래 거절했더니 청와대다. 그래서 자기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김정숙이더라.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2017년 가을에는 김정숙이 직접 또 그 매장에 가갖고 갈색 장어 가죽 킬 등 6켤레를 또 했대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그 보좌진이 현찰을 봉투에 넣어서 줬다. 물론 이 구두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했는데 현찰로 줬다. 이게 이미 2022년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몰랐는데 보니까 최근 전주지검에서 이 유송화 있잖아요. 유송화. 예. 소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타이이스타 네. 서창호 예. 매건 매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사하면서 문다의 계좌까지 네. 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음. 그랬더니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양이네스 네. 이제 그 계좌로 그 문다이한테 보내준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액수는 자기들은 뭐 수백만 원 하지만 제가 알기로 네. 훨씬 되게
막 거액입니다. 거액이라고만 나오는데 대략 뭐 거액이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규모를 보통 거액이라고 하나요? 검찰의 시각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구속 기준 한다면요. 예. 구속 기준 한다면 이게 최하 1,000단위는 돼야죠. 아, 최하 1,000단위. 이상은. 아, 그러니까 이상은. 기천만 원, 그렇죠. 기천만 원 정도의 거액이 양 이네스가 예. 문다혜에게 계좌 이체를 했다. 있고. 아,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유송아 유송화. 이자는 이제 68년생이고 예. 전남 출신인데 예. 송원여고 이화여대 넣어가지고요. 네. 2003년부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네. 부속실에도 있었잖아요. 노무현 때인가요? 예. 그때부터 있다가 네. 문재인 때도 했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네. 그 문다혜를 주다. 아. 이것 때문에 집을 압수수색한 거죠. 아, 집을. 왜냐하면 이게 아마 양 이네스는 설마 내까지 조사하겠어. 이래가지고 이게 계좌 거래가 일부 있은 거고요. 네. 또 현금이 있으니 모르죠. 음. 근데 유송화는 공무원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좌는 위험하다. 어. 아마 이게 현찰로 관봉권을 줬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A가 단독 보도를 어저께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직 춘추관장 A 씨를 전주지검이 지난 2월에 소환 조사했다. 근데 이 A 씨가 유송화입니다. 아, 유송화. 예, 2012년부터 이제 김정숙 마크맨 개인 비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유송화가 문다에게 현금을 보낸 정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건넨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자금 출처, 송금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 유송화가. 예. 그래서 근데 그 소환 조사에 앞서서 검찰은 유송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그런데 이 유송화를 소환 조사를 했더니 이 이기현이라고요. 이기현이라고 이번 당선인이에요. 경희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의 후배예요.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도 지냈는데 이 이기현이가요. 뭐라고 유송화 대신에 이 반박을 했냐면 문 전 대통령 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 그 수백만 원이라고 얘기했네요. 자기는 이제 그 한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더 다액이고 그다음에 현금 거래도 있다니까요. 야. 현금으로 준 거 검찰에서 예. 물론 이제 일부는 뭐 계좌 송금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이게 준 의혹이 있으니까 네.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고 만약에 그 유송화가 준 거는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유송화 지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재인이나 김정숙이 자기 돈 월급 받은 걸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 특수활동비 관봉권에서 줬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횡령과 국고 손실이죠.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양 이네스 이자는 이게 왜 주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이 있습니다. 네. 뭐 하나는 이제 양 이네스가 대통령 순방을 50번이나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는 근무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옷 살 때만 하고 예. 자기 아버지하고 이게 패션쇼도 하고 거의 뭐 자기는 휴가 받았다는데 예. 근무를 거의 안 하고 예. 엄청나게 혜택을 누렸잖아. 그렇죠. 이 대가로 공무원 월급도 받고 이 대가로 이게 그 뇌물성으로 주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옷값 중에서 좀 부풀려 가지고 리베이트처럼 네. 옷값이 3천인데 한 5천 주고 아. 그렇게 2천 보내주고 아. 이런 게 여러 의혹이 법조계 주변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서 오래 전부터 예.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한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온 것 같아 보도가 막 되는 거 보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이걸 서울로 가져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원석 총장 예. 결단이거든요. 예. 지금 이원석 총장이 자꾸 이게 문재인 수사를 막고 있다. 이런 이제 법조계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럼 그거 따지기 전에 양 이네스 그러니까 문다에게 지금 그 돈을 준 사람이 두 명이에요. 유송화. 예. 그다음에 이 양 이네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 이네스는 김정숙 의상 구두 뭐 이런 거 담당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잖아요. 특혜 채용된 부서가 어디죠? 총무비서관실이에요. 왜 원래 그 일에 그 업무로 봐서는 제2부속실 소속이어야 되는데 왜 양 이네스를 제2부속실 직원이 아닌 총무비서관 직원으로 뽑았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특활비 있잖아요. 특수활동비는 어디서 관리하죠?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요,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들어가면요, 특활비는 다 현금 아니에요. 뭐 계좌에도 넣어놓지도 않죠. 그 특활비를 관리하는 보관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5년 동안 총무비서관 했던 분이 네. 제 고향의 친한 형님이에요. 이정도 네. 합천의 고향 선배예요. 이분이 총무비서관 5년을 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특활비를 관리하는 네. 따라서 이제 금고지기로 옷값이나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또 안 띄잖아. 원래는 이제 의전 행사를 뽑으면 네. 이부속실에서 따라다니면 눈에 다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무비서관실에 딱 숨어 있으니 언론의 노출도 좀 피하고요. 저는 양인에서 볼 때마다 배소연이하고 똑같아 봐요. 배소연이에요, 딱. 배소연이가요. 네, 배소연이에요. 배소연이가 이제 그 법카를 관리하면서 이게 공금을 관리하면서 네. 전부 이게 이재명, 김혜경을 위해서 초밥 사고 샌드위치 사고 그렇죠. 샴푸 사고 다 하잖아요. 예. 바로 이게 양인에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딱 이게 법카 대신에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게 김정숙이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저는 문재인 것도 산다 봐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산업이죠. 공로비가 아니에요. 완전히 개인적으로 비자금 관리하면서 이게 옷 같은 거 장신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렇게 사는 예. 저는 이런 뒤에 산업이처럼 그래서 제2의 배소연이다.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그 양해일, 양이네스의 아버지 디자이너 양해일과 김정숙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의 언니,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같은 동업자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숙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양해일과 그 훨씬 이전부터 알고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양이네스 청와대 채용, 그것도 그 양해일 쪽에서 우리 딸 좀 채용해줘, 그게 아니고 김정숙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럼 김정숙이 지 딸 문다혜에게 뭔가를 좀, 그때 생활비가 없어갖고 공궁했잖아요. 뭔가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부풀려 가지고 특활비로 하고 거기서 남는 부분을 문다혜 때 갖다 줬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거의 100%라 보는 게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때도요. 그런 게 있었죠. 그 총무비서관 친구. 네. 그때 막 구속되고 했잖아요. 네. 그 특활비 규모가 옛날에는 엄청났거든요. 엄청났죠.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합리적인 추측이고 문제는 이제 양해일 네. 이자독에 2019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도 받았어요. 감독님 그 양해일 양이네스 사진 한번 저거죠. 저 부녀죠. 예.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19년에 한참 이게 거래할 때 네.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아까 양인에서는 50번 이상 순방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원모 비서관 있죠. 이원모 비서가. 예. 그 부인이 한 번 따라가 가지고 예.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죠. 한 번 따라간 가지고. 예. 예. 근데 양인에서가 인도까지 따라갔어요. 인도. 인도 타지마할. 그 단독 외교할 때. 예, 그때도 따라갔다니까요. 결국 저는 이번 사건을 종합 정리해 보면 이제 검찰의 의심은 네. 그때 서창호가 토리 게임 막 그때 문제다고 그때 수사 들어오고 네. 아주 이제 그만두고 급하게 외국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수사망에. 네. 그래서 집을 막 그때 정려해 가지고 금매로 팔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비나 그다음에 주거비 학비도 들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유송아 그다음에 양인에서 통해서 공금으로 돈을 보내줬다 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놓은 게 바로 이상적이다. 이상적이 그때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예. 이사장 시기 주면서 그 직원들이 집을 구하고 예.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전무를 시켜버렸다니까. 그럼 이게 전무만 연봉이 몇 억 되잖아요. 그것도 주급이. 그렇죠. 그다음에 학비가 또 고급 학교 1년에 몇 천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뇌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예. 문재인이가 피해자예요. 그렇죠.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야. 예. 1억이 넘으면. 예. 결국 이번 사건은 이제 두 갈래로 이 사건이 저는 하나로 봐요. 양인혜서가 보내준 돈이나 유송아가 보내준 돈이나 전부 서창호 문다혜가 받고 그런데 돈은 공금이니까 예. 문재인하고 김조 책임자죠. 예. 요거하고 그거는 이제 횡령하고 국고손실. 회계 책임자에게 이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상직 그거는 이제 뇌물로. 뇌물이죠. 뇌물이죠. 예, 대가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 결국은 옷값 김정숙의 옷값도 때려잡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의 제3자 뇌물도 잡고 예. 이런 걸 이게 고수돔 용어로 일타쌍피랍니다. 일타쌍피죠. 우리 그녀기 한자로 하면 일석이조. 일... 딱 수사 하나로 예. 두 명을 다 잡아버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번에 수사 하나로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네 명을 딱 잡는 거죠. 아, 일타사피. 예, 이 정도로 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JTBC가요 어제 또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게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대요. 문의 전사위, 예, 이혼했으니까 전사위가 되겠죠. 이 서창호 그 사건 관할지는 서울이다. 그 관할지가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 관할지가 서울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이 그 관할 그다. 이거는 뭐 사건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관할지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이제 관할지는 피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이제 범죄지입니다. 그렇죠. 범죄지가 서울이다. 그 얘기. 청와대다. 예, 그 원래는 얘기예요. 이제 이상직의 개인 비리로 보니까 예, 전주지검에서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 많이 늘었어요. 음, 문재인만 피고인이 아니고 음, 그때 그 조현옥 인사부터 배구는 민정, 그다음에 홍종학이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잖아. 그렇죠. 그때 장관, 차관, 네, 즉 피해자가 한 10명이 돼요. 그렇죠. 이 모든 피고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그 범죄지가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창수 이분이 또 수사를 했고 가져올라는데 음. 문제는 이렇게 검찰청별로 관할이 바뀔 때는 네, 그 집권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승인이. 아, 따라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오케이 하면 가져오고 네.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뭐 안 되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당연히 이게 수사의 연속성으로 봐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거를 이제 총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이첩해야 되는 거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 대검의 주변에서는요. 네, 이원석 총장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는 하되 구속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아, 그런 얘기 흘러나와요? 예. 그 기소라는 게 그 저 쌍방울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기소는 불구속 기소를 하자. 그렇죠. 체포영장 치지 말자. 구속영장 치지 말자.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기각되니까. 예. 이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감당할 수 있어? 과연 이게 문재인까지 소환해가 영장 칠 수 있어? 이거 1억이면 10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문재인을 소환해서 영장을 치대잖아. 예. 이거 이창수 네 책임질 수 있냐? 어.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전주지검에 대검이 압력이 내려온다고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게 드러나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만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돼. 왜 그 이런 문재인 관련 수사 이런 걸 더디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은 왜 검찰총장이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대검의 모 관부한테 들었는데 그냥 이창수가 항명을 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이창수가 항명하고 있다. 이창수가 잘리거나 아니면 이게 이원석 총장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된다. 이런 게 제가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를 중앙지검장 누가 예측했습니까? 제만 방송했잖아요. 이창수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법무부에서는 이창수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이 말하기 이원석의 힘을 빼버린 거예요. 이미 사실상 이원석 총장은 이제 저는 식물총장을 봐요. 사실상은 네. 이창수한테 힘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뭐 이 정도 됐으면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원석 총장은 더 불필요한 오해에 단순히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또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요. 네. 중앙지검은 이제 그 270명이에요. 단일 지청으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죠. 뉴욕 검찰청보다 많아요. 270명이에요. 예, 그런데 검사가. 전주지검에 부관 4-5명이 해요. 아, 근데 이 공판을 누가 유지합니까? 그렇죠. 10명이 넘는데 예,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전직 대통령 정도를 영장 치려면 예, 중앙지검에서 다 했잖아. 그렇죠. 뭐 이재명처럼 애송이는 수원지검에서 치면 돼. 아, 그렇죠. 그럼 수원지검에서 치면 된다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인데 중앙지검에서 해야지 이때가 역대. 그렇죠. 따라서 이게 가져오는 게 맞다. 절대 이원석 총장은 그걸 막으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요. 그거는 이제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다 하고 최종적인 이제 약간 정부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지.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재밌는 게 아까 김정숙 얘기 나왔는데 아니 문재인이 무슨 회고록을 냈잖아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인도 그 타지마할 단독 그 공군 2호기인가 단독으로 간 거 있잖아요. 단독 방문. 근데 모디 총리가 그 자기하고 김정숙이 인도 갔을 때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도 꼭 다시 한번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인도에 또 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더니 그러면 와이프라도 대신 보내달라. 그렇게 인도 쪽에도 초청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인 김정숙이 자기 대신 거기 간 거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소상히 밝히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자기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밝혀진 게 있죠. 처음에 누구 오라고 그랬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장관님보다도 그 여사님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 이쪽에서 인도 쪽에 요청을 해갖고 다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종환이 갔으면요. 네. 비용이 한 2,700만 원 정도 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김정숙이가 전용기 띄우고 10몇 명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비용이 한 3억 7, 8천. 네. 공식 최소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봉권 가져가 많이 썼겠죠. 네. 그거 빼고 비용이 이미 10배 이상 들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저는 공문을 이런 걸 공문 조작이랍니다. 그렇죠. 도종환을 초청한 걸 부인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이걸 이야기할 때요. 네. 김정숙을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김정숙을 김건희로 바꿔보자. 그럼 이게 좌파들이 네.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네. 전용기 딱 달고 네. 혼자 수행은 데리고 인도 가가 타지말 가가 관광한다. 그럼 이게 좌파들이 막 촛불 들고 탄핵이라고 난리 칠 겁니다. 그렇죠. 난리치죠. 난리 칠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심각한 저는 왜곡이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은 회고록이 아니고 참회록을 써야 된다. 참여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식으로 또 국민들한테 거짓부렁이나 하고요. 그래놓고 이 대담을요. 그 문재인 때 그 아주 그 외교부 그 1차관 최종권이라고 연대 정약과 교수 여기가 좀 문정인 라인이에요. 문정인 라인. 그런데 이 그 김정숙 타지말 간 거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이 첫 외교가 아니고 첫 단독 외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손수 정정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 외교가 아니고 첫 단독 외교다. 그러니까 제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으면 네. 그럼 좌파들이 2호 단독 외교니까 이렇게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고. 네. 근데 김정숙이가 이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체코 있잖아. 체코. 대통령도 없는데 혼자. 체코 가가지고 그 프라하 관광이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 미주 대륙 갈 때 체코로 가면 헐쭉 돌아가잖아요. 대통령도 없는데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전 세계 유명 관광지 다 돌았잖아요. 네. 원래 영부인들이 외국 가면 그 나라에 뭐 심장병 어린이 우리 옛날에 김건희 여사처럼 그렇죠. 소외되고 어려운 게 전통문화 이런 데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명 관광지만 그 앙코르 와트 보세요. 우리 그 비행기에 불러 들어갔잖아요. 쪼매는 비행기 간다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무슨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예요.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그 이호 여사도 한번 혼자 따로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로 안 갔죠. 예. 미국에 무슨 여성학회 뭐 있다고 갔는데 그런데 참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문재인 가족 수사가 참 예, 점이 가경입니다. 그래서 점이 이제 그 가경. 우리 그 체리콩님이 사자 뭐 이런 게 그 뭐야 그 예. 이름 가지고 글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삼행시 예, 삼행시. 예.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지어볼게요. 그 예, 예. 문일지십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문일지십으로 사자 그 사행시. 그게 하나만 들으면 열을 안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들으면은 열을 깨우친다. 안다. 문일지십. 요거를 사자성 제가 사행시 한번 짓겠습니다. 아, 그래요? 문, 문재인 일, 일가의 지, 지연제는 십. 10개다. 어. 문재인 일가의 지연제가 10개입니다. 지금요 김정숙이 3개죠. 예.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이 가지고 고발된 게 USB 오늘 기록물에 한 거 USB 여적제. 그것부터 그다음에 서창호 예. 가져온 거 2건이죠. 네. 그다음에 송철호 군도 있잖아요. 고발당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예. 그다음에 그 대북 강제로 이게 북송시킨 거. 예. 그다음에 원전 경제성 조작. 그렇죠. 그다음에 통계 조작. 아. 이게 7개야. 아. 김정숙이 3개. 아. 그러니까 문재인 일가가 지연제는 10개다. 아. 이게 문일지십입니다. 아, 문일지십. 미리 체리콩님 하기 전에 체리콩님 하기 전에. 선수치기. 선수치기. 아. 네, 그럼 그 10가지 범죄 혐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계속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이 진행 상황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감하고요.